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그동안 읍면동은 사실 그렇게들 많이들 깊게 들여다보지를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부서라 그래서. 근데 동지역은 뭐 인허가 관련된 허가 사항이 없는데 읍하고 면 지역은 자체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읍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28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3개 읍면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부 재산에 한해서 국어나 하천에 대해서 읍면에서 인허가를 내주고요. 기재부, 재정, 이렇게 국가의 땅들은 건설과, 그 다음에 또 도로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은 도로관리과, 하천시설물, 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계는 그렇게 각 과별로 국가 위임 사무를 맡아서 하면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읍면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는데 대장도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와봐라 해서 봤더니 저희가 3개 읍면 봤습니다. 3개 읍면이 저희 상임위에 할당돼서 제가 3개 읍면을 봤는데 대장도 기록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가 공유점용 허가를 받았는지, 지금 현재는 누가 이걸 받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최초에 받은 사람은 이 땅을 팔고 벌써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땅을 사신 분이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승계를 받아서 승계서를 제출하고 읍면으로부터 제가 이제부터는 이거에 대한 세금도 내고 제가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기록도 안 돼 있고 누가 현재 주소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이 공유재산 점용허가를 득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은 최초에 신고한 사람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팔고 이사를 갖고 딴 데로 갔는데 과태료가 나온 데를 자기가 내겠습니까? 안 내죠. 근데 이 과태료는 시효가 5년이에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실효돼 버립니다. 5년이 지나면 결국은 과태료 부과한 사람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쓰는 사람 공짜로 쓰는 거예요. 국가 땅을 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체납액이 발생하고 그 체납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냥 실효돼서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금이 많이 새고 있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읍면에서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누가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청은 적절하게 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그 큰 시설물이나 신재생 에너지, 수문 이런 건 30년씩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15년.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도로 점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국어 허가 이런 것들은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이내에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읍면 담당자한테 밉보였는지 2년밖에 허가를 안 내줘요. 또 어떤 사람은 좀 잘 보였는지 7년을 허가를 내줘요. 법과 기한을 무시하고 7년을 내준 거죠. 정말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년을 내줬더라고요. 그게 대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법에서는 5년을 해주고 연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연임을 해줄 때 국가 땅을 쓰기 때문에 그 인접한 토지주들은 자기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나도 점용허가를 받을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은 5년 쓰고 다음번에 이 사람이 쓴다든지 또 다음 저 사람이 쓴다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행정이 공정한 심판을 봐줘야 되는데 10년, 20년씩 한 사람이 쓰고 있어요. 경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국가 땅도 논밭이 많습니다. 국가 땅 논밭을 한 사람이 30년 동안 경작하고 있어요. 다른 주변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 땅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국가 땅이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1년에 몇십만 원 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상대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 땅하고 붙어있는 다른 사람은 나도 이 땅을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행정이 다 박탈하고 있더란 얘기죠. 행정의 편리성 때문에 한 사람에게 20년, 30년 주고 있고,
기한이 5년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7년, 10년 마음대로 주고 있더란 얘기죠. 밑보인 사람은 2년밖에 안 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내고 이런 부분을 시정 요구하는 5분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서철모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작은 것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읍면에서 이럴진데 정말 큰 땅들, 큰 걸 하고 있는 건설과나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서 과연 이보다 더 많은 더 큰 세납 체액이 이루어지고 그걸 실효돼서 시민의 세금이 다 새고 있고 누군가는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좀 행정에서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이거를 좀 전수조사해서 그동안에 방만하게 운영 관리됐다면은 이제는 좀 모든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제가 행감에서 다루었습니다. 병점역이 화성시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화성에 유일하게 있는 역사인데요. 병점역이 주변에 보면은 너무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고 지저분해요. 병점역에서 버스 타러 가기 위해서 샛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건축 폐자재부터 오만 지저분한 게 다 쌓여 있고 그 옆에 또 노점들이 깔려 있어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근데 그 땅을 공원 조성팀하고 협의를 해서 쌈지 공원으로 만들자. 근데 이 땅값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 몇 평 안 되는데도 굉장히 비쌉니다. 10몇 억씩 20억씩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시장님을 2번이나 설득해서 쌈지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으로 제공하고 반월동에 그 하수관로가 설치가 안 되는 미설치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구 자연불악이죠. 그런 데는 정화조 물이 그냥 하천으로 바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천 오염의 주범이고 생태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차직관을 개설해서 새롭게 정화조 물들을 차직관으로 받아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인근 주변은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와서 택지 개발이 돼서 관로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저번 달에 하수과에서 마무리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태 환경을 제공하고 냄새나는 하천보다는 이제 산책하고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하천으로 되돌려주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은 조례 입법이 생명과도 같죠. 저희가 만든 조례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리함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화성시 수준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성 안심 화장실 조례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전국에서 2번째고 경기도에서 최초입니다. 그 TV에서 보면은 화장실에서 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그런 몰카, 도찰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우리 화성시에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들을 발견해 가지고 안심 화장실을 좀 만들어야겠다. 여성들이 그래도 공공 화장실이나 공중 화장실에 이용하는데 꺼리끼지 않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경기도 최초로 여성 안심 화장실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독일에서 들여오는 탐지기를 가지고 공공 화장실 전체를 다 탐지해서 여기에 카메라가 없다. 그러면은 안심 화장실 마크를 붙여주면서 시민들이 그 마크가 붙어 있는 화장실은 불법 촬영이나 도찰, 몰카 이런 게 없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정착될 수 있게 그 조례를 만들었던 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언론이 크게 나누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 언론 이렇게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 중앙지나 지방지는 지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 언론, 말 그대로 태성이 화성인 지역 언론은 그렇게 지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저희 같은 시의원들은 중앙지에서 다뤄주지도 않고 지방지에서 잘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역 언론에는 나와요. 지역 언론에서는 누구누구 시의원님 어떤 조례 발의,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원이 너무 미흡했죠. 그래서 지역 언론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하자. 그래서 지역 언론을 좀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고요. 지원만 해주고 책임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적인 그 기사를 가지고 무기화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든지 또는 기사를 사실이 아닌 거짓 기사를 써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몇 회 이상 금고형 이상에 받거나 뭐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그래도 출입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우리 지역 신문은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있는 반면에 책임감도 같이 겸해서 이번 지원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을 양성시키고 또 지역 언론이 양질의 지역 언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또 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